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되게 불탈 것 같은 그런 네, 이거 자 솔직히 저희 처음에 이거 특집 방송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골더구님이 지금 이제 계속 이거 아주 불탈 거다 그렇게 했는데 네. 20인의 위대한 WWE 프로레슬러들 정확히는 네. 20 요 얘기를 그레이티스 드리겠습니다. 공식은 WWE 아니 레슬러 오브 올 네. 타임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네, 마우스님 아쉽게도 공식은 아닙니다. 갈드컵이기는 한데 이건 정확히 하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라고 이제 스포츠 관련된 그런 웹진이죠. 스포츠 관련된 웹진 쪽에서 발표를 했는데 시드 플러스 3세라는 그런 그 뉴욕 출신의 라이터가 쓴 기사입니다. 그렇죠. 오래됐고 공식으로 같이 이렇게 해서 한동안 같이 일했던 적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발표를 한 것 같은데 10월 약 3주 정도 전에 발표가 됐는데 일단 간단하게 리스트부터 좀 발표를 할게요. 자 20위 그러면은 네. 자 같이 보면서 이거는 같이 보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페이지를 좀 만들겠습니다. 어디 보자. 뭐 보면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그냥 하면 이 분의 하고 이제 시선이 조금 젊은 레슬러 쪽에 가깝다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올드 레슬러 팬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는 젊은 세대의 시선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 봐주셨으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긴 한데 뭐 갈드컵이라고 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냥 가볍게 봐주십시오. 우리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할 거니까. 네. 특히 이제 칼바이스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것도 발견이 아 됐었기 그래요? 때문에. 그건 제가 뭐 그건 좀 보면서 확인하죠. 네네네. 보자. 좀 네. 부끄러워서 좀 입에 올리기 힘들어서 그냥 이제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 보라고 이제 작게 하는 겁니다. 자 22 베키 린치입니다. 참고로 유일하게 지금 선정된 선수가 베키 린치입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은 자 믹폴리가 보입니다. 19위 믹폴리. 네, 믹폴리가 보였고요. 그다음에 자 18위가 제발 은퇴해 주세요. 크리스 제리코. 그다음 왜 벌써 나오죠? 그래도 17위가 CM 펑크. CM 펑크가 17위라니 왜 벌써 나오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16위 앙드레더 자이언트. 네, 앙드레더 자이언트.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다음에 15위 생각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안에 들 텐데 랜디 오턴이에요. 랜디 오튼이 15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번역기로 돌리면 가장자리라고 나오는 엣지가 14위입니다. 엣지가 엣지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왜냐면 이제 AEW로 간 바람에 저 친구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이제 늙음악이 계속 그냥 그렇게 좀 연명하고 싶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딱히 뭐 별 생각은 안 들어요. 다음은 3위죠. 로디 파이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악동에 가까운 역사상 가장 악동에 가까운 악역이었던 로디 파이퍼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론다 로우즈의 사실상 우상이었던 라우디. 그쵸. 12위가 아이고 잠깐만 왜 이분은 왜 그 동영상이 19금이 걸려 있죠? 이 영상이 이게 뭐냐면 그 옛날에 WWE 탑10에서 커트 앵글이 그 자기 앞을 가로막는 모두를 다 공격했던 2017년의 영상. 그거요. 저는 부커티 이제 와이프 샤메를 노리는 그거라서 그랬나 그런 생각을 잠깐 이게 WWE가 이걸 성인 인증을 걸어놔서 그래서 그랬던 것 같네요. 좀 약간 좀 이제 유혈 사태가 많았나 봐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11위 그다음 마초맨 랜디 세비지. 뭐 그럴 수 있죠. 네, 인정합니다. 랜디 세비지 같은 경우는 브루노 산마티노 뭐 기여한 거에 의하면은 4,000일 이상 이제 타이틀을 보유했다. 그러면 이제 10위권 안에 들만도 한데. 조금 뭐 간신히 걸쳤다. 1위권에 간신히 걸쳤다 정도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9위에 이것도 좀 낮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제 뭐 5위권은 아니어도 한 이제 6, 7위권은 생각했는데 나는 9위가 브렛 하트다. 좀 그러네. 8위도 조금 그렇게 8위, 7위도 같이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8위가 션 마이클스, 그다음에 7위가 트리플 H입니다. 션 마이클스까지 가면 이제 왜 8위까지 가면 대체 얼마나 위대한 선수들이 나올까 지금 이제 되게 기대를 많이 하는데. BX가 나란히 이제 7위와 8위를 가져가는. 뭐야 트리플 H 왜 좀 낮죠? 원래 이런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약간 조롱한 투지만 이제 이런 정도의 공신력이면 트리플 H는 좀 약간 오인 안에 넣을 텐데 이상하다. 네, 선수로서 그럼 이제부터가 이제 아무튼 중요합니다. 자자자 6위. 아 뭐야 네, 왜 놔줘요? 언더테이커는 그래도 탑3 안에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상한데 그렇게 되지 근데 않았고 5위가 로만 5위가 레인스라고? 네, 여기서 이제 칼바이스님이 참 발작하실 내용. 내 표정 봐! 5위가 로만이라고? 자 4위 존시나 이 아 그나마 체면치레 했다. 그래도 존 시나가 앞이었다라는 게 참 다행이고 그다음에 어 3위가 더 락입니다. 락입니다. 오 네. 3위 2위가 2위가 2위가는 뭐 바로 이미 한번 역시 지나갔지만은 이미 한 번 나왔지만 헐크 호건. 헐크 호건 자 네. 워리어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나중에 등장하실 이제 우리 이제 숲 대표 WWE 스트리머 먹토끼님이 제일 애정하는 드루 맥킨타이어가 왜 없냐고 따지실 텐데 근데 어쨌든 없어요. 이 좀 헐크 호건 밑에 없다는 거는 드루가 1위 할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1위 누구냐? 네. 아 또 선택 걸쳤죠. 19금이에요.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 참 네. 워리어도 없고 테드 디비아시도 없고 아 뭐 이게 대체 이거는 참 무슨 참고로 이 기준으로 이걸 영상은 잡은 겁니까? 좀 약간 뭐 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이 영상이 뭐냐면은 스톤콜드 그러니까 엔터런스 비디오인데 성인 인증을 왜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아무튼 성인 거는 거야 이거 그렇게 문제될 만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가? 술과 저기가 법규가 나와서 그런가? 아무튼 아 간에 그런가? 그렇고 일단은 지금 이 로스터를 봤을 때 지금 이 사람의 성향을 봤던 거를 봤을 때는 위대한 이의 기능이 링에서의 기준도 있겠지만 회사의 기여도 면을 많이 좀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일단 베키 린치가 혼자밖에 돌지 않았다라는 거가 그나마 좀 오래 있었으니까 베일리에 비해서 또 오래 활동 기간이 기니까 하긴 뭐 홀소넘 중에 이제 좀 약간 그런 베일리 그러니까 베키 린치의 원래 이제 그 4인방이라고 하죠. 포홀스 네. 위민 베키 린치 샬롯 플레어 그리고 또 정말 이제 올리기 싫지만 그 사샤 뱅크스 지금은 이제 메르세데스 모네죠. 그리고 이제 베일리 그렇게 4황인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특색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베키 린치를 더 맨이라는 상남자라고 하는 그런 캐릭터를 부여를 하자마자 그냥 이제 바로 여황이 되어버렸죠. 네. 그러다 보니 인제 그러고 인제 믹 폴리랑 크리스 제리코는 오히려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요? 제리코는 왜요? 왜냐면 어 최초의 통합 챔피언이라는 명예를 아. 갖기는 했으나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커트 엣지랑 자리가 바뀌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은. 음. 제 기준에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런데 지금은 인제 그러니까 지금 굳이 기준으로 바꾸자면 보면 사실 그렇고. 솔직히 말하자면 "플리즈 리타이어. 제발 인터해 줘라는 거지만 근데 인제 회사의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구세주 때 그다음에 통합 챔피언 때 외에 후반기가 조금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믹 폴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대놓고 얘기하기 좀 힘들죠. 볼리는 뭐 그다 그래도 그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예. 했고 명장면을 남겼지만 그러니까 챔피언 머터리얼이라고 할 약간 챔피언은 된 적은 있지만 챔피언으로서의 내세울 만한 얼굴로서 내세우기에는 좀 쉽지 않은 애티튜드 한정의 캐릭터다 보니까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 단점이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드레 더 자이언트는 실은 안드레 더 자이언트는 헐크 호건의 희생양이라고 보는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진짜 이제 음. 뭐 이제 DC로 보면 거의 진짜 메인 DC급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은 어떻게 보면 안드레 더 자이언트는 안토니오 이노키의 사람에 더 가까웠거든요, 실은.
그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안토니오 음. 이노키를 얘기하니까 사실 이제 일본에서 커리어도 상당히 빛나는 선수가 또 안드레아 더 자이언트죠. 그쵸. 오히려 이노키가 쓰는 그런 약간 시멘트 매치나 이런 용으로 많이 써먹었었다라는 좀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려다가 다리가 부러졌던 그 부분도 그런 스토리로 그런 형태로 써먹으려는데 그게 그 상대가 눈치를 채는 바람에 반격을 하면서 다리가 부러졌었다라는 그런 얘기. 물론 지니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랜디 오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가도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물론 이제 음. 랜디는 아직은 그 현역이라서 존 그쵸. 시나와는 이제 입장이 달라요. 존 시나는 사실 반은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은퇴 네네네. 로드를 준비하고 있고, 근데 랜디는 아직은 현역이라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쪼금 뒤에 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게다가 또 이제 저는 일단은 언더테이커는 그래도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이제 유용하게 언더테이커를 많이 활용했어요. 진짜 네. 분골쇄신 진짜 뼈를 다 갈아서 뭐 사고를 하건 좀 죄송하지만 언더테이커라는 캐릭터에 좀 죄송하지만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좋아했던 경기가 또 AJ 스타일스하고 이제 레슬매니아에서 시네마틱 경기, 마지막 경기를 그렇게 장식한 건 좀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언더테이커의 그 재임 시절을 그래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인제 쭉 내려오다가 로디 파이퍼는 제가 판단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커트 앵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생각보다 WWE에서 활동했던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커트 앵글은. 네. 그래도 근데 여러분 그 임팩트에 밀도로 비해서는 보면은 고생을 많이 네. 했어요. 이런저런 역할도 정말 많이 맡았거든요. TNA보다 더 짧게 활동을 했었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 충성 그러니까 임팩트 면에 있어서는 브록 레스너랑 맞먹어도 될 정도니까. 그리고 예. 또 이런 얘기하면 좀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제 한국인이라면 커트 앵글 조금은 빨아줘야 됩니다. 한국에도 와서 경기해서 부상도 부상까지. 당하고, 그래서 TNA에서 "여러분 저는 한국까지 가서 부상을 당하고 왔습니다. 저에게 좀 동정심을 좀 베푸시죠." 이렇게 명대사를 남기고 가신 분이에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 스토리까지 써먹는 프로 정신은 정말 대단하죠. 네 뭐 대단한 지금도 사람입니다. 대단합니다. 이제 빨리 좀 그 WWE 와서 그 선수의 매니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메리칸 이제 메이드의 매니저 역할을 근데 좀. 그거를 그 당시에 WWE가 처음에 인제 얘기했을 때도 매니저 하는 걸 원치 않았다라는 서로 다 얘기가 틀리긴 하지만 그런 지금 부분이 환경이 있고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이제 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쵸. 그다음에 브루노 삼마르티노 같은 경우는 솔직히 헐크 호건 이전 시절을 대표하는 챔피언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월드와이드 챔피언으로서의 저기에는 임팩트가 조금 적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죠?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10위에 걸쳤다라는 건 약간 음 어느 정도 그래도 선은 지켰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너무 좀 폐쇄적인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타이틀을 그렇게 오랫동안 4,000일 이상 유지했다. 어떻게 그런 보면 거라고 지금은 생각해요. 불가능한 거죠. 예. 그렇죠. 네. 저는 그다음에 인제 브렛 하트 같은 경우는 브렛 하트, 션 마이클스 같은 경우는 뉴 제너레이션 시절의 중심이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두 사람이 위기의 상징이기도 했기 때문에 예. 음. WWF 시절에 있어서 위기의 상징이기도 했기 때문에 쪼끔 그 영역에 있어서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하지만 테크니션 선수들의 조금 이제 약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음 어느 정도는 두 사람이 다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죠. 몸집이 비교적 크지 않고 작 작은 테크니션이고 예. 선수들. 움직임이 크지 않죠. 예.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쪼금 당시에 WWF 팬 그다음에 WCW 공통 넘어갔던 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빅맨에 대한 저기를 채워주는 못했던 그런 시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마치 보면은 이제 이제 가장 필요했던 이제 뭐 조미료수는 뭐 소금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네. 잘 맞습니다. 예. 연결해 주는 마우스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링커나 이제 음 나사, 그러니까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는 그런 접점의 역할을 하는데, 어 근데 뭐 위대했던 그런 선수들에서는 조금은 약간은 거리가 있다. 뭐 그렇게 네 볼 수밖에 맞습니다. 없죠. 아무래도 그 두 사람이 없었을 때는 뉴 음. 제너레이션이 애티튜드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암흑기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이라는 분이 붙는데 대신에 이제 조금 단절 그 뭐랄까 그 이후의 캐릭터들에 있어서의 성장에 있어서 단절에 있어서 두 사람이 너무 뛰어났던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이 좀 이후 세대를 키워내지 못했다라는 거에 있어서 책임을 벗어나기는 좀 힘들 거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봤었습니다. 저는. 뭐 사람이 뭐 너무 재능이 많아도 그것도 독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한 가지만 잘해야 또 이제 탑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면도 네. 우리는 존 시나 로만 레이스를 보면은 이제 그거를 알 수 있긴 합니다. 진짜. 뭐 아무튼 또 생각을 계속 네. 짚어보죠. 근데 한 여기 정도의 브록 레스너가 들어갔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브록 레스너가 없더라고요. 불명예 때문에 뭐 나중에 더 훗날에 또 이제 기억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근데 네. 솔직히 말하자면 브록 레스너가 다시 그렇게 이제 그 뭐야 반바지 입고 그렇게 나왔던 그 대두됐던 시절도 사실 암흑기예요. 굉장히 암흑기입니다. 아, TMI 하나만 해도 될까요? 브록 네. 레스너 타이츠에 붙어있던 JJ라는 원형 로고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지미 존스. 아 지미 존스. 네. 그 지미 존스라는 브랜드가 뭐냐면 샌드위치 브랜드거든요. 약간 그 서브웨이 비슷한 그런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도 매장이 오픈이 됐습니다. 강남역 쪽에 이제 오픈이 됐는데 아 왜 좋은 거 왜 다 강남이죠? 그러게요. 아무튼 그쪽이 격전지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이제 자신감을 보이기 위해 끼어드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서 파는 게 이제 샌드위치가 굉장히 독특한 게 이제 치즈가 체다 치즈를 쓰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치즈가 체다 치즈가 아니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빵 말고도 양상추에 싸주는 저기가 뭐였지? 하여튼 언이라는 인분이 들어가는 이제 빵이 들어가지 않는 샌드위치가 그 메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강남역 가실 즈음 되시면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충 한 1인분에 10,000원 정도 생각을 하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들으면 거기 홍보대사인 줄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지간히 저도 맛있었나 이제 봐요. 그 브랜드를 기억하게 된 게 브록 레스너 때문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아하. 살짝 언급을 TMI로 해봤습니다. 네, 뭐 그다음 다시 넘어와서요. 이제 트리플 H 같은 경우는 뭐 업계를 지금의 업계를 또 이끌어가는 그 선수 그리고 그쵸, 미들맨 선수로서도 굉장히 여기서도 진짜 이제 여러 여기서도 가지 이제 악역으로서도 뭐 훌륭하고 그리고 또 이제 경기하는 쪽으로서도 이제 상대 선수를 돋보이는 역할로서는 이제 최고였다. 그리고 네. 역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트리플 H가 존재했기 때문에 또 많은 걸 할 수 있었다. 아까 또 링커의 역할을 또 이제 또 이어받은 선수가 바로 또 트리플 H 아닌가 싶어요. 또 2023년, 2003년, 2002년, 2003년을 또 트리플 H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암흑기를 또 암흑기로 끝나지 않고 잘 버텨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존 시나와 함께 양대 미들맨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존 시나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부상 입은 선수들의 땜빵 챔피언 역할을 제일 잘했던 두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프 하디가 이제 챔피언 되기 전에 또 이제 챔피언 벨트를 또 어느 정도 또 책임져 주긴 했는데 제프는 그렇게 챔피언 먹고 나서 또 결국 이제 먹튀가 돼버렸으니 참 어쩔 수 없죠. 그냥 뭐 지금 배 나온 아저씨예요 그냥. 그러고 언더테이커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저는 4위 로만 레인즈를 조금 더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한 4위 정도를 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해보지만 그래도 근데 그러니까 로만 레인즈가 더 성장한다 뭐 이제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는데 로만 레인즈를 어떻게든 이제 활용할 수는 있다라는 거 보면은 성장성에 더 준 건가? 아무튼 현 세대에 있어서의 미들맨이라는 쪽으로 보는 편이 맞겠죠? 로만 레인즈는. 그러니까 로만인데 뭐 레이 미스테리오는 왜 없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레이 미스테리오는 이제 어떤 이제 루차도의 가면 레슬러를 그러니까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서는 이제 사실 탑 클래스지만 근데 이제 저렇게 이제 그러니까 뭔가 프로레슬링 전체를 이제 상징하는 쪽에서는 좀 우선순위는 제 생각에 한 25위 정도 안에는 들 수 있는데 20위 안에 에디 게레로도 그렇죠. 조금 생각해요. 짧죠. 에디 게레로는 재관 기간도 짧고 그렇게 따지자면
많이 짧죠. 그렇게 따지자면 JBL도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JBL도 짧아요, 사실. 그쵸? 네. 하드코어 쪽이 조금 더 기억에 남는 SBS 스포츠 시절 생각을 하면 하드코어 타이틀이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캐릭터죠. 그건 JBL이 아니고 브래드 쇼죠. 브래드 쇼는 좀 별개로 취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락이 3위가 됐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헐크 호건이 2위, 스톤콜드가 1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락은 조금 좀 애매한데. 3위까지는 아니고 그런데 저는 인제 한 뭐 5에서 7위? 네. 하지만 필요할 때는 와서 해 줬다. 그리고 음. WWE의 이름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 도움을 줬다. 하긴 그렇죠. 이제 정도로 생각을 해 보면 당시에 네. 쓰리빤스라고 이제 불렸던 2000년 초반의 쓰리빤스는 이제 더 락, 트리플 H 그리고 또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이었죠. 네.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바로 회사에 있어서 이름을 알리는 데 도움을 줬다라는 부분이 맞아요. 공통적이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은 한 시대를 담당하는 그런 아이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헐크 호건 같은 경우도 솔직히 브렛 하트한테 쪼끔 제대로만 이양을 해 줬다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라도 그게 본인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보여줄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납득할 부분이고 스톤 콜드도 솔직히 경기를 했다라기보다는 경기력이 좋았다라기보다는 저기죠. 도파민을 터뜨렸다라는 쪽이 맞는 거죠.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일단 그러다 스톤 보니까 콜드를 뭐 이제 약간 스톤 콜드와 뭐 좀 그러니까 트리플 H랑 좀 많이 엮이긴 했는데 두 사람이 이제 양분해서 뭐 이제 내무부 장관이었다. 뭐 이제 락이 뭐 외무부 장관이었다. 뭐 이 정도로 뭐 실은 여기에 있는 로스터 중에 3분의 1 이상이 WCW로 가서 WWE를 공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 있어서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회장님이 직접 나서셨던 시절이고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느 단체 회장이 악역을 자칭해서 매주 나와 가지고 체어샷을 얻어맞고 본인이 바지를 벗고 그러는 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의 빈스 맥맨의 악명을 얘기를 하기에는 그 당시에 빈스 맥맨은 너무나도 천재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 예전에 WCW에 있었었나 ECW에 있었으나 충분히 어느 정도 중급 이상의 활약을 보였던 사람이 와서 갑자기 범죄자 캐릭터가 돼 가지고 의자를 들고 휘젓고 다니고 선역이든 악역이든 남자든 여자든 가리고 아니고 다 두들겨 패면서 쪽대보내 시대를 이끌었던, 어떻게 보면은 위기의 시대를 넘기게 해줬던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스톤콜드가 정말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이 필자가 생각하는 시점에 있어서 회사를 구했던 진정한 구세주로서 평가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 여기 글을 보면은요. 목록이 왜 제일 위에 있는 이유는 그가 없었다면 오늘날 업계 최고의 WWE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유산은 건드릴 수 없으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레슬러가 될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부분이 이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회사의 이름을 알리는 데 있어서의 기여도의 부분에 있어서를 가장 많이 평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이제 뭔가 동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을 그냥 이끌 수 있는 선수는 사실 그런 아우라를 가진 선수는 진짜 몇 명 없어요. 존 시나도 이제 선역으로만 이제 그렇게 그쳐서 그렇지. 그렇게 이제 다 때려 부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그 지지를 이끌 수 있었던 선수는 스톤콜드 스티브 오스틴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뭐 그리고 참고로 뭐 저는 골도우님이 말씀하신 이제 빈스 맥맨을 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제 옳았던 그런 이제 스타일인 것뿐이지. 그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제 당시에 뭐 빈스는 거의 이제 빈황이었죠. 지금은 정몽규지만 당시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정몽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때는 그래도. 근데 이제 빈스 맥맨이랑 그런 이제 이제 그런 사장 캐릭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악덕 단장, 악덕 사장 이제 그런 캐릭터가 점점 이제 대두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선구자죠. 네, 뭐 칼바이스님은 이 로스터를 점수로 매기자면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신가요? 100점 저는 만점에? 한 진짜 나쁘게 보면 58점. 납득은 절반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납득은 하는데 로만 레인스 점수가 너무 높았다. 그리고 또 크리스 제리코의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이제 계속해서 플레이스 리타이어라서 그런 점도 있어가지고 뭐 몇 명은 조금은 납득 안 돼요. 이제 워리어 정도는 그래도 이제 있어야 되지 않았나. 물론 이제 한순간 빛나는 선수들. 물론 이제 이게 25명까지 뽑으면 이제 워리어도 있고 레이미스테리도 있고 그랬겠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분들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 리스트는 뭔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58점 조금 짜게 줍니다. 솔직히 제목이 조금 바뀌었다라면 한 5점에서 10점을 정도 더 주고 싶은데 저는 제목이 시대에 깎아먹기 걸만 시대를 이제 뭐 이끌어 갔거나 그 시대에 딱 이제 활동했던 그 시대에 프론티어 정도로 됐었으면 참 좋았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뭔가 취지를 살짝 바꿨으면 했는데 너무 예전에 이런 얘기하면 좀 이제 뭐 게임 기자님 입장에서는 신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게이머즈의 그 게임을 굉장히 그 게임 기자신데 프로레슬링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제 유명하신 게이머즈 쪽 기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보고 왔던 이제 일본 투어를 보고 이제 그 투어기를 썼는데 진짜 별로였습니다. 이 사람은 레슬링을 중에 겉멋으로 보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거는 좀 매니아들의 좀 마니아들의 그런 좀 부심에서 조금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뭐 싶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준 점수가 맞을 거예요. 모두가 느끼는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58점.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줘서 한 65점. 65점. 조금 더 후하네. 저도 60점까지는 줄 수 있었는데 이제 로마네이스 5위에서 많이 까였어요. 좋게 보면 70점.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60점에서 70점 정도가 그래 저 58점 줬잖아요. 60보단 좀 못 미쳤다. 미치진 못했다. 나 크레이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오늘은 또 좀 불타는 소재가 있어가지고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가 조금 겹쳤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